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 환율도 깨지려고 합니다. 현재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 오늘은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세 가지 상황실 바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로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LG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LG가 7%대 오전장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정책에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물론 주주환원 정책이 좋긴 한데 이게 정말 장기간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지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네, question mark. 네, 그렇죠. 네, 그래서 LG. 예, 그래서 LG를 보면서 지금 주주환원 정책이 주말 사이에 나왔었죠. 네. 나오다 보니까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다. 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총이 지금 12조? 10조가 넘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총 대비해서 한 4%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완전히 많다라고 보긴 힘든 상황들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자사주 취득 기간입니다. 취득 기간을 보게 되면 2022년 5월 30일부터 2024년입니다. 12월 31일 장기간이네요.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사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그냥 자사주 취득이 아니라 취득 신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얘기는 어떤 증권사나 다른 기관 쪽에서 대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5천억을 다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뭐 어떤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사의 이 그 판단에 따라서 또 많이 빠졌다 그러면 살 수도 있고 조금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안 살 수도 있고 이런 신탁 계약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LG 입장 쪽에서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관점과 함께 나오는 것은 그만큼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배당 정책 개선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면서 기대감은 높은 건 현실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굳이 제가 뭐 여기서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주사 쪽에서 가장 큰 약점은 그거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금 보니까 뭐 LG전자 그리고 또 LG화학,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한 뭐 30%에서 50% 가까이 정도쯤 다 지분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에 이중 계산이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NAV가 거의 65%대까지 할인돼 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네. 관점 쪽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기로는 자회사 실적이 좋아져야죠.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LG생활건강, 네. LG전자, LG화학. 네, LG화학은 그나마 요즘에 조금 부각은 받고 있는데 조금 좀 주춤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만 가지고 우와 이제 LG 드디어 가나요? 했었을 때 답은 좀 볼 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도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것도 좋지만 정말 이 회사의 주가가 바뀌기 위해서는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자회사들의 실적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LG도 뭐 삼성이다, SK다, 현대차다 뭐 많은 대기업들이 발표하는 그 투자 소식에 동참을 하면서 네. 106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고요. 이 부분에 좀 상당 부분이 전장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던데 네. 집중하고 있는 분야? 그로 인해서 그래 LG가 살아난다면 이들이 꼭 살아나야 된다. 이들이 해내야 된다. 그런 종목을 꼽아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종목은 일단 돈이 어디 많이 들어가느냐. 네. 그리고 어디를 키우겠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6조 중에서 48조. 이쪽은 R&D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뭐 지금 당장 뭐 시설 관련된 투자가 아니라 R&D 쪽에 뭔가 또 열심히 그렇죠. 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지금 대기업들이 이렇게 다 투자한다고 뭐 몇십 조, 몇백 조씩 다 이렇게 나오죠? 약간 법인세 인하 때문에 그런가요? 법인세 인하 뭐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또 어떤 유인책이 좀 더 있나요? 그럼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뭐 기업의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던데. 네, 뭐 제가 어디다 여쭤보겠습니까? 예, 그냥 네. 그러고 있다라는 네. 쪽에서 이제 그래도 이런 계획들 쭉 나오면서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배터리 관련된 쪽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한 그 4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인데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가 그 중에서 10조 원 가장 많죠. 배터리 쪽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배터리 소재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셀 만드는 데 집중할 거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되면은 LG 화학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AI 데이터 쪽에 3조 6천억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쪽은 좀 감이 아직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LG에서 좀 쉽게 IT와 관련된 쪽으로 연결했었을 때 전장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자율주행 이쪽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밖에 또 바이오 신약이 1조 5천억인데 이것도 겨냥하는 게 LG 화학 쪽이죠. 이쪽에 있는 예전에 LG 생명과학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여기 또 들어가 있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1조 8천억 다 LG 화학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도가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63조 원은 가전, IT, 화학 같은 기존 주력 사업 쪽에 집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뉴스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기존의 석유화학 업체 쪽에서 변신하고 있는 LG화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발을 걸치고 있는 게 이제 LG화학 쪽이다라고 네. 해서 이 LG화학의 그 영향도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는데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오늘 뭐 9%대 상승을 하고 또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 보니까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LG 현재 구간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어떤 분은 오늘장 이렇게 급등을 해도 아직도 마이너스 5% 손실이라고 하시는데 들고 갈까요? 네,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지주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가 좀 국내 지주사들은 거의 다 저평가죠. 맞아, 할인 많이 받죠. 네, 웬만하면 뭐 PBR 0.5배 밑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극도의 저평가가 해소되는 정도까지는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안 밀리다가 어떤 지지권 작용하고 지금 움직이는 월봉의 패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LG가 단독적으로 쭉쭉쭉 올라가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회사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한 번 더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아마 밀린다고 하게 되면 자사주가 또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최대한 88,000원 정도까지 보면서 1차 목표가 삼으시고 혹시 최근에 사셨던 분들은 조금 좀 정리해 나가시는 구간 쪽으로도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88,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여기서 더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지금 구간에서 못 드릴 것 같아요. 따라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매수가 위 부분에서 매도 타이밍을 천천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을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이 탄소섬유 플랜트인데 지금 뭐 효성첨단 소재가 이 플랜트를 100%나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섬유를 없어서 못 판다. 왜 수급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많이 쓰이니까 그렇겠죠. 어디 이렇게 많이 쓰여요? 탄소 섬유는 보통 보면 항공이나 방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보면은 이제 이쪽이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먹거리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또 효성 첨단 소재도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수출 판가를 보다 보니까 작년 3분기 이후로 연속으로 계속 상승했다라는 쪽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제품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탄소 섬유 말고 이제 아라미드라고 하는 쪽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폴리아미드 장섬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쪽은 보통 예전에 아라미드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얘가 실렸던 게 방탄조끼입니다. 아, BTS 아니고요. 방탄. 그냥. 방탄조끼요. 네, 방탄조끼 관련돼서 거기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한번 한참 또 조명을 받았던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고 게다가 또 항공우주 관련된 쪽에서도 많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약간 잘 보시게 되면 UAM 관련주 이쪽으로도 또 물론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다 같이 가는데 기체 관련된 쪽에 요즘 소재 관련된 쪽 또 탄소 소재 관련된 쪽 한국카본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탄소 섬유와 이를 확장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효성 첨단 소재도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재료 PPD가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또 최근에는 아라미드가 5G 관련된 쪽이나 광케이블, 전기차 이런 쪽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겠네 라는 쪽에서 증설을 해서 한 3배 이상 캐파를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앞으로 먹거리, 미래 먹거리 쪽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서 이익은 올해 7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가 인상이 가져오는 또 수요 P와 Q가 다 좋아지는 쪽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인데 네. 그래도 효상 첨단 소재 하게 되면 딱 그거죠. 타이어 코드. 네, 이쪽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동차 출하량과 또 전기차 쪽에서 채택되는 부분들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분들께 효성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는지 여쭤봤는데 저는 사실 수소라는 키워드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전유성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전유성이요? 네, 네. 다들 지금 김민수 대표님화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 효성그룹주가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뭔가 신사업과 관련한 모멘텀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수소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즉슨 뭔가 수소에 대해서 둘러싸고 있던 불안관,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다라고 봐도 괜찮은지 네.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또 수소 관련주들이 좀 올랐거든요. 네, 그냥 시장이 강한데 또 먹을 거 없나 싶어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단계 같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앞서 탄소 섬유는 이 수소차 관련된 탱크 감싸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이제 수소 관련된 쪽에 보면 전유성이 낫네요. 네, 예. 그래서 수소 아니, 관련된 전유성 왜 나온 거예요? 네, 효성, 전유성. 네. 이거 괜찮습니다. 이런 코드요. 예, 그래서 일단 수소 쪽은 이제 법 통과가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프라가 깔려야 차가 더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이제 좀 더 확대되고 거기서 이제 정부나 아니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기업들이 이를 계속 시행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기업 투자와 함께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수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뉴스에 우리가 설레발을 좀 보이면서 주가를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그냥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뭐 하나 없을까 새로운 이벤트를 찾는 모멘텀을 찾는 분들에게 눈에 띄었던 거지 지금 당장 드라이브 걸 건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여기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시청자분이 그러세요. 네. 없어서 못 판다? 그럼 그동안 주가 하락할 때는 넘쳐났었나 보죠? 라고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저도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없어서 못 파는데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했을까? 네. 효성 첨단 소재 들고 가는 게 맞습니까?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리포트 쓴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2021년, 2020년도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성장은 했는데 이 성장을 한 단계가 더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냥 아마 올해 예상 실적이나 내년까지는 이 정도로 규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한 3천억 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뭐 2분기나 3분기 정도 이런 영업 기여도가 상당히 좀 높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업사이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쌉니다. 시총이 2조 3천억이다 보니까 싸긴 싼데 업황의 변화를 생각을 원래 이런 화학 쪽은 이 심해요. 업사이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무조건 이게 뭐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해서 무조건 코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한 단계 한 55만 원대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엔 한번 정리했다가 그 사업 보고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여전히 이게 진짜 없어서 못 파는지 확인되게 되면 그때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화학 관련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사이클 변동이 좀 심해서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55만 원의 목표 주가만 책정을 하고 들고 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글로벌 진출 가속화가 붙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제 GM과 함께 북미의 배터리 소재 이제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배경을 알아볼까요? 네, 포케죠. 네, 포스코 케미칼. 포케. 네, 너무 깁니다. 줄여야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와 보게 되면 GM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하이니켈 연간 한 8만 톤 캐파로 이제 조인트 벤처 만든 다음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인데 올해 6월 달 다음 달에 착공하고요. 만들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한 2025년도부터 본격 양산.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뒤죠. 네, 그리고 또 얼티엄이라고 하는 얼티엄셀이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한 이 배터리 업체 쪽에 8조 원 규모로 중장기적으로 양극재 공급하겠다 이런 쪽인데 네. 이것도 결국에는 공장 완료되고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 다 포인트는 2025년이네요. 그 사이에는 어떡하죠? 네, 그 사이에는 비싸도 완공되면은 실적이 확 변할 것이다.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의 양극재 공장 8조 물량이라는 그 계약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8조 뭐야 하고 실망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이 8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최근에 원자재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막상 이 원자재가의 상승을 반영한다면 매출 규모는 뭐 20조 원도 넘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우리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그거를 보고 기다려보는 게 하나의 또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증권사가 그런 것까지 다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네. 주가나 좀 잘 맞추세요. 네. 근데 네. 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오늘 나왔던 리포트가 네. 배터리 관련된 소재에 피크아웃 쳤다. 이제 앞으로 하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안 나오게? 아니 뭐 삼성 네. SDI도 확실히 목표 주가를 확실히가 아니라 확 낮췄던데요. CT였죠? 네. 네. 네, 뭐 얘기 드릴 건 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네. 일단 이 부분을 너무 앞으로 3년 뒤까지 뭘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가격 인상을 뭐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는데 거기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P가 어떻게 그 프라이스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Q죠.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을 꾸준히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적어도 변동하는 P 대비해서는 Q는 꾸준히 성장할 테다 보니까 실적은 괜찮겠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인데 거기서 들어가는 이제 증설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좋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지금 관련돼서 포스코 케미칼이 뭐 양극재, 음극재 다 가지고 뭐 소재 쪽도 쭉 라인업 갖추고 얘기는 하지만 네. 지금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비싼 종목입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반영되는 속도만큼이나 아직까지는 비싸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호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최선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최근 한 3, 4거래 동안 뭐 네. LNF,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양극재 대장 소재주들도 좀 밀렸어요. 네. 그럼 차라리 이런 쉬어가는 대장주를 사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전략 전체적인 뭐 오는 뭐 외국계 증권사의 그런 뭐 피크아웃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김민수 대표님만의 의견도 주시죠. 네. 영어로 할까요? 그런 거 아니죠? 예. 아니죠. 네, 그래서 방송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차라리 조정받은 양극재가 낫겠다.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쓸 일이 많은 실리콘 음극재로 변하는 쪽에서 뭐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나노신 소재는 왜 이렇게 안 빠지죠? 네,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낫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2025년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1차 목표가는 한 15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그 정도 부분 들어오게 되면 한번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아니면 좀 정리하셨다가 좀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대장은 괜히 대장이 아니다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차라리 쉬어가고 있는 양극재 소재 대장주를 담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상황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